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시작합니다. 저는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진행하는 황순욱 앵커입니다. 오늘 하루만 정치 시그널 운전대를 잡고 제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정치 속풀이 모시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다시 돌아온 들깨 김성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의원님은 좀 늦으셔서 예, 잠시 후에 제가 따로 비가 오고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 네. 심해요. 네,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날라오는 계속 지금 속보에 그러니까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실제로 잠 못 잤죠. 네, 저 새벽에 나도 어제 11시 그때 좀 못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숙청 행명이야 나와서 야, 네. 큰일 났네 이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게 혹시라도 회담이 잘못 어그러지면 이 아침에 6시 반에 특보 들어가려고 새벽까지 기다리고 비상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결과는 밤을 꼬박 새우신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큰 일은 없었고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 정상회담 한 2시간 반 정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나라에서는 기업을 철수하겠다. 할 수 없다. 예. 이 발언에서 이 발언이 뭐냐 가지고 자정 넘어서까지 온 언론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일종의 해프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 압수수색을 한 것을 얘기 들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고 잘 해결이 되고 무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메시지는 그렇게 뭐 해프닝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건 이제 트럼프의 이제 협상 기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중요한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와 지난번 구두 협약의 가지 협상은 있었지만은 이걸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기선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제약까지는 아니라도 그렇죠. 기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네.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정부 당국으로도 들었다. 그건 미국 측 정부 당국을 말하겠죠. 그렇죠. 세계 뭐 미국 정보 기능만큼 뭐 더 좋은 정보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산 기지와 한국 교회를 갖다 털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그 말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정상회담 과정 속에 그 오해를 다 풀어냈어요. 결국 냈지만은 그렇지만은 니네들이 우리 미군 기지, 우리 부대가 있는 오산 기지를 갖다 압수수색 들어간 거는 맞지 않다. 물론 한국 그 정보 레이더 뭐 관리하는 그 부대를 뭐 한정했지만은 거기도 엄격하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게 연결시켜 보면은 오산 미군 기지 그 부지를 앞으로 미국에 양도해달라. 이런 정도까지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지난번 특검이 순복음교회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시설을 압수수색했어요. 여기에는 순복음교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일교도 교회 개념으로 그렇게 같이 종교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 탄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사실은 좀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상을 앞두고 묘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계산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까지 은근히 바닥에 깔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친위 구태타로부터 이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주도하는 그런 국회에서 특검 의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뭐 이런 정도 미군을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의 통제 시스템을 갖다 좀
특히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 받을 뿌리다 이제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이스하게 뭐 네. 그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어중을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네. 한국이 좀 이제 물론 이제 1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네.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는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야 뭐 협상의 달인이니까 뭐 심리적인 압박이나 뭐 여러 가지 압박 카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이 교회 압수수색을 얘기를 꺼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니까 제가 문득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통일교에 있는 간부 얘기를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그 말하자면 통일교가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고 일종의 한 라인까지는 아니지만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제가 다른 얘기 때문에 들은 거지만 그래서 아침에 통일교 압수수색과 혹시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항소년 교회에 네. 그런 뭐 유추 판단한 부분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뭐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오면은 휴일날 되면은 수목원에서 예배 보죠. 네. 또 이제 사실상 트럼프도 몇 년 전에 이제 요 홍제동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늘 이제 통일교는 세계 평화 포럼을 개최해요. 예, 그렇죠. 그럼 세계 유수의 지도자들 초청합니다. 네. 그때도 이제 통일교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1기 대통령을 마치고 나는 이후에 공백기가 있을 때 네. 당시죠. 그렇지만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은 동영상을 통해서 통일교가 주최하는 그런 세계 평화 포럼을 축하를 해주죠. 물론 여기에는 아베 전 총리도 포함되어 있고, 네. 그렇죠. 미국 측에 그때 이제 트럼프 1기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도 직접 참사한 사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정도로 이제 일정 부분 통일교, 미국의 통일교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서시 산업이라든지, 네. 심지어 뭐 요 근래는 김밥 분야까지도 이제 확장하고 서시는 실질적으로 통일교가 뭐 전체적으로 스시요? 예, 서시. 초밥. 초밥. 예. 미국 내 초밥 산업을 통일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나 보죠. 영향력이나 시장을 거의 장악했죠. 그래요? 예. 그만큼 이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영향력이나 뭐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훌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딱 이번에 그 협상 시작하기 3시간 전에 트럼프가 이제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제 이 글을 올린 부분은 상당히 의도적인 거죠. 내가 이렇게 당신들하고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기분이 좀 이런 정도야. 네. 근데 행명이나 숙청이라는 말은 아주 이런 좀 뜬금없지 않아요? 뭐 급진적이면서도 그렇죠. 가격하면서도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그만큼 나 지금 이런 상태야. 너들 잘해.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메시지죠. 거기에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나중에 이제 해당 결과는 좋았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다. 또 트럼프도 뭐 그냥 최상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또 지켜 올리고, 물론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지켜 올렸죠. 당신은 뭐 피스메이커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로 당신 돕겠다 그러고 북한에 이제 트럼프 이제 골프장 리조트 지어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골프하고 그렇죠. 하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뭐 칭찬에 특히 트럼프는 약해요. 약하다기보다는 칭찬이 세게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하게 대처를 한 거죠. 네.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합의문 발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글쎄요,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건 없지만 합의문이 이 합의가 제대로 됐으면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당연한 거죠. 없어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일본 순방을 했잖아요.
일본 선방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17년 만에 네. 한일 공동 쉽게 말하면 기자회견 형식으로 네. 공동 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내용이 획기적인 게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 보더라도 20화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가까워졌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이 관세 통상 협상을 하면서 쉽지만은 합의문을 그렇게 남겨놓은 것은 영국밖에 없어요. 네. 관세 10% 유일하게 네. 적용된 영국이고 나머지 국가는 이제 공동선언 형식으로 합의했어요. 네. 공동선언을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쉽게 말하면 실무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세팅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보통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어떤 정상회담이든 성공을 위해서 정상회담하는 거지. 그렇죠. 뭐 불확실성이나 뭐 실패한 정상회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양 국가 간에 치밀한 준비도 하고 네. 또 성공을 자촉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만 정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교가에서 정상회담은 실패하는 회담이 없다. 그렇죠. 그런 이제 정설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시작되기 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그래도 잘 풀어냈고 내용도 뭐 크게 아직까지는 뭐 문제는 없죠. 네. 돌발적인 트럼프의 요구에 의해서 농축산물이 다시 뭐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추가로 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방위비 부분 아마 네. 이런 쪽은 좀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네.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회담 마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식사까지 마치는데 보통 배웅을 할 때는 그 차 타는 데까지 네네. 거기까지 배웅을 하는데 또 배웅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냉온탕이 지금 오고 가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를 했잖아요. 예. 지금 뭐 구체적인 사안이야 이미 뭐 실무진들이 지금 총출동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일 테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면서요. 99%를 다 세팅해놓고 그럼요. 하나 정도만 그럼요. 그냥 얘기해서 도장 쾅 찍는 그게 정상회담의 모습인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뭐 실무진들도 지금 뭐 황급히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더 우려했는데 지금 오히려 조용한 게 우리한테는 조금 다행 아닌가요? 그나마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큰 틀에서 합의한 거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지금 조용한 건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실무 협상에서 뭐가 또 달라지게 될지 요구 사항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뭐 입장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 없다. 한국이 좀 관세 협상 내용을 수정하고자 요구는 했지만은 네. 뭐 그러니까요. 요구는 있었지만은 뭐 내용은 그대로 갔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에 의해서 다시 그냥 난항을 겪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없다. 그 말을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애교는 사실상 국가 간의 해결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정치인들이 대통령 특사로 저도 뭐 대통령 특사로 뭐 어느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특사가 한 사람이 특사가 가더라도 그 정부하고 이미 사전에 그렇죠. 조율을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특사 이제 대통령 이제 친서 전달하면서 거기에 딱 애교부에서 정리한 내용 그 이상 벗어나질 못해요. 저쪽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준비된 내용대로 정리하는 게 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그렇죠. 통해서 남아공 대통령이나 또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 무례했죠 그때 굉장히. 그때 그냥 뭐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회담 내용은 안 좋았지만은 밥은 미기고 보내야 되죠. 더군다나 전쟁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저 뭐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안쓰러워했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남아공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진 한 장 이상한 가짜 뉴스 가지고서는 사진 한 장 들었다가 그렇죠. 그냥 그 낭패 받은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런 망신주기나 돌발 행동을 하진 않은 것도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선전하고
돌아오는 결과일 것 같아요. 물론 실무 협상에서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해 제가 될까요?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네. 그리고 다른 나라 간세 협상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관료들, 네. 그 정부의 관료적 어떤 그런 협상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다 갔죠. 이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 그 수조 여사까지도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그 여사의 마음도 움직이려고 했고 그냥 다각적인 이런 노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미 동맹이라는 이런 또 동북아 또 안보 질서가 있으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 아무리 상술적으로 뭐 한국에 많은 것을 또 뭐 자기네들이 좀 땡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적게 뺏기는 게 이번에는 성공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에서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다만 네.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네. 국회에서 네. 상법 개정을 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을 하고 방송 3법을 일사천리로 정말 이건 바보스러운 행위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지금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간세 협상과 또 방위비 뭐 주둔 관련 이 안보 관련 문제들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건지 네. 여기에 전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도 모자랄 판인데 네. 국가적 국민적 설계론과 지혜력이 총동원돼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중심의 민주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인 투자 기업에서 성명서도 내고 각국의 자기 국가에 큰일 났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리 투자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 하고 또 노란봉투법 개정 통해 가지고 이렇게 노사관계 어려운 가운데 여기 기업 확인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갖다가 참 이 여야 관계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필리버스터하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특히 미국하고 한미동맹의 그 중요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분위기를 집중시켜 주지 못한 1차 책임은 민주당이에요.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 정말 애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겠습니다. 이런 때는 좀 싸우는 것도 잠시 중지를 시켜가지고 한국에서는 큰 뭐 문제가 없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잘 지켜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응원하고 있어. 네. 이런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